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9주차 강의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투두 리스트, 해야 할 일을 메모하는 그러한 앱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해 보지 않았던 타이니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앱들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한 다음에 앱이 끝나면 그 저장된 데이터는 다 없어져 버리죠. 근데 타이니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앱이 실행이 될 때 그 저장됐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값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타이니DB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뷰라는 거, 리스트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리스트와 관련된 것 중에서 리스트 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요 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포스트가 타이니DB와 리스트뷰를 이용한 투두 리스트 앱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은 이렇게 생겼어요. 앱은 이렇게 생겼는데, 먼저 동작을 설명을 할게요. 동작은 이제 우리가 디자인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 일단 처음에 앱이 시작이 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목록을 가져와서 리스트 뷰에 보여줍니다. 이게 리스트 뷰입니다. 이 리스트 뷰에 일단은 저장된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여기에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새로 할 일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쓰고 할 일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이 된 것 중에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야 할 일이 코딩을 해야 되고 포스트 정리를 해야 되고 교과목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과목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요 리스트 뷰에 있는 요 교과목 정리 항목을 클릭하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얘기는 처리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앱이에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없어진 것들도 뭐 없어진 리스트, 다시 말해서 내가 이미 처리한 일들도 리스트로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를 또 하나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 그걸 처리한 리스트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면 그것도 관리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나는 그냥 해야 할 일만 이렇게 나타나는 아주 간단한 메모 관리 앱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타이니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타이니DB예요. 그래서 타이니DB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때 저장하는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타이니 웹DB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그것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가 하나 필요하겠죠. 여기 여러 개의 항목들이 있으니까 리스트가 필요한데 리스트는 우리가 여행 앱에서 만들었던 거는 Places라는 리스트였잖아요. 여기에서는 Tasks라는 리스트를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일 추가 버튼을 누르면 add item to list 해가지고 아이템을 추가시키면 되죠. 처음에 리스트에다가 리스트를 만들면서 여러 항목으로 리스트를 만들 때 뭘 썼어요? 우리 여행 앱에서 플레이시스에 make a list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미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템 하나나 몇 개를 추가할 때는 add items to list가 되는 거예요. make a list가 아니고 add items to list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리스트에 이제 추가되고 삭제되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은 리스트를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타이니DB에 태스크 리스트의 내용을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리스트의 내용이 요 리스트 뷰에 나와야 되니까 리스트 뷰의 엘리먼트는 태스크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마치 우리가 리스트 피커의 엘리먼트를 연결하면 리스트 피커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리스트들이 쭉 나타나는 거나 마찬가지로 리스트 뷰는 그냥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 그 보여줄 때 마찬가지로 엘리먼트 속성에 리스트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지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들의 기지죠. 데이터들의 본부 이런 뜻인데 우리가 산에 갈 때 베이스 캠프 하듯이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데이터들의 근거지.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 이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간단하게 DB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건 타이니, 아주 작은 DB 이런 뜻이에요. 말 자체가, 용어 자체가. 자, 타이니DB 그림을 그릴 땐 이런 식으로 드럼통 모양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통이다 이런 뜻으로 이런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요. 타이니DB는 앱 인벤터에서 사용하는 로컬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로컬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는 로컬하니까 내 스마트폰에서만 저장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거 말고도 또 있냐? 또 있어요. 뭐냐면 타이니DB가 지금 얘기한 거고 타이니웹DB와 퓨전 테이블이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니웹DB나 퓨전 테이블을 사용하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말 그대로 웹상에,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저장이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요즘에 클라우드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름,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데요.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누구나 그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앱을 만들었는데 회원 관리를 해야지 된다. 그러면 회원 가입도 하고 회원 정보 수정도 하고 뭐 이러려면 여러 사람이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타이니DB는 힘들다는 얘기죠. 타이니웹DB나 퓨전 테이블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니DB를 우리가 이 앱에서는 타이니DB만 생각하세요. 요 나머지 거는 나중에 공부할 테니까. 타이니DB를 사용하는데 타이니DB는 내 스마트폰에만 데이터가 저장되는 로컬 DB다.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하냐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러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장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태그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그가 있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태그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태그와 밸류라고 얘기해요. 태그와 밸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태스크스라고 하고 어떤 값 이렇게 써주면 타이니DB에서 태스크스라는 걸 찾으면 태스크스라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싶다. 전화번호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미 그 전화번호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람 이름이 태그가 되고 전화번호가 밸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 이름이 10명의 사람이라면 사람 이름이 10개가 있고 10개의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태그와 밸류들을 태그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고 태그로 저장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태그와 밸류쌍으로 항상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예,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장할 데이터가 하나라면 태그 밸류인데 저장할 밸류가 여러 개면 어떡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생의 학생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학생의 연락처라기보다는 회원이라고 생각합시다. 회원의 정보를 저장하고 싶으면 회원의 아이디가 있고 패스워드가 있고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러면 내가 아이디는 유일하니까 아이디를 태그로 하고 나머지 값들을 밸류를 하면 되는데 밸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 전체가 하나의 리스트가 되게 하는 거죠. 항상 태그 밸류쌍으로 저장하니까 태그가 만약에 아이디고 저장하는 게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정보라면 이 여러 개의 정보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서 요 태그에 대해서는 하나의 리스트가 저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할 값이 하나면 태그 밸류로 저장하면 되고 저장할 값이 여러 개가 있다면 리스트로 만들어서 태그 리스트로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디자인까지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쪽에 컴포넌트 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것도 내가 아이콘 파인더에서 찾아온 건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투두 리스트라고 쓴 게 레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할 일 추가할 때 여기다가 써야 되는 그 텍스트 박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이 수평선은 레이블로 만든다 그랬죠. 레이블 두 개가 수평선이 있고 그 사이에 리스트 뷰가 있는 겁니다. 요게 리스트 뷰입니다. 요게 리스트 뷰. 위아래 레이블 두 개가 레이블 2와 레이블 3가 수평선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타이니DB가 있습니다. 요 디자인하는 건 쉽죠. 이번 시간에 디자인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 인벤토로 가서요. 자, 새로 하나 만들어야죠. 새로 하나 만들게요. 같이 만들어 봅시다. 스타트 뉴 프로젝트하고 앱 이름은 구주차니까 투두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투두 리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위에서부터 채워야 되니까 투두 리스트. 얘 스크린 1의 이름부터 바꿉시다. 스크린 1의 이름은 투두 리스트로 만들고요. 타이틀 투두 리스트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린 1의 수평 정렬을 센터로 하겠습니다. 수직 정렬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레이블을 하나 쓰죠. 레이블은 여기다가 투두 리스트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자, 텍스트 박스에 힌트를 쓰죠. 해야 할 일 입력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야 할 일 입력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는 텍스트를 할 일 추가 이렇게 할까요? 할 일 추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블 두 개를 갖다 놓고 레이블의 속성을 바꿔줄게요.
레이블 3부터 시작을 했네요. 레이블 3의 텍스트 속성은 없애주고, 이거 여러 번 했죠. 그 다음에 width를 fill parent 하고, 그러면 이런 선이 생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크 그레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한 색, 회색, 진한 회색의 수평선이 생기죠. 텍스트 레이블 2도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 속성은 없애고 width를 fill parent 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크 그레이. 근데 여기 하이트를 1픽셀로 해줘야 돼요. 1픽셀. 그래야지 눈에 보입니다. 얘도 하이트를 1픽셀, 1픽셀 선 하나만 보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리스트 뷰라는 걸 갖다 넣겠습니다. 여기 있죠? 리스트 뷰. 얘를 이렇게 갖다가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고요. 이미지를 추가를 해야겠네요.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픽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갖다 놓으면 되는데, 나는 요 아이콘 파인더에서 요 리스트 모양으로 된 아이콘을 가지고 왔어요. 얘를 가져다 놓고,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니까 얘를 128픽셀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한 크기로 나오게 되죠. 자, 요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잘 되는지. 일단 디자인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코딩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